안녕하세요. 자, 요즘 파이 네트워크 얘기로 커뮤니티가 정말 떠들썩하죠? 기사 하나가 나왔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뜬소문일지 아니면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의 시작일지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생 한 방과 쪽박은 클릭 한 번으로 나뉜다. 와, 이 문장 하나가 지금 파이 네트워크를 둘러싼 엄청난 기대감과 또 그만큼의 불안감을 정말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연 그 클릭 한 번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게 할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 순서입니다. 먼저 지금 이 뜨거운 파이 네트워크 열풍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잠시 머리를 식히고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냉정하게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인터링크라는 프로젝트를 보면서 새로운 관점을 한번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다른 길 위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는 게 가장 현명할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모든 소문의 진원지, 바로 세계적인 암호화폐 미디어죠. 코인텔레그래프에 올라온 기사 한 편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왜 다들 그렇게 열광했는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기사가 나온 시점이 하필이면 전 세계 은행들이 쓰는 기재통신망, 바로 그 스위프트의 아주 중요한 마감이라고 딱 맞물렸던 겁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혹시 파이가 이 날짜에 맞춰서 뭔가 터트리려는 거 아냐? 하는 기대를 품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ISO 20022가 대체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우리 앞으로 이 언어로만 대화하자 하고 약속한 공용어 같은 겁니다. 모든 은행이 표준 언어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번역기 없이 외국인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결제 정보를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파이 네트워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뭐니 해도 바로 이 숫자입니다. 6천만 명.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커뮤니티 규모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분들 중 상당수가 기존 은행 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못했던, 하지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 고객이라는 점입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뜨거운 열기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잠시 흥분은 좀 가라앉히고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 상황을 아주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막상 그 화제가 됐던 기사 원문을 꼼꼼히 뜯어보면요. 뭔가 확정적인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할 수도 있다, 일 수도 있다, 준비 중이다. 이런 식의 추측성 단어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담아 해석하는 것과 기사가 실제로 말하는 팩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파이가 드디어 은행이랑 연결된다는 것과 기사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 파이가 ISO 20021을 포함할 수도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다 사이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한다와 할 수도 있다는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메시징 표준을 맞춘다는 건요. 사실 그냥 첫걸음에 불과세요. 실제 은행과 연결이 되려면 이건 마치 넘어야 할 거대한 성벽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까다로운 규제, 실제 은행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규모의 보험 문제까지 이런 엄청난 장벽들을 넘어야만 하는데 솔직히 파이가 아직 이 장벽들을 넘을 준비가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시각을 바꿔볼게요. 파이가 던진 규모의 문제와는 정반대로 신원이라는 문제에 집중해서 해답을 찾으려는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인터링크입니다. 인터링크의 시작점은 파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사람부터 많이 모으고 보자가 아니에요. 그 대신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 이 질문부터 던지는 거죠. 한마디로 양보더는 질의 모든 걸 건 전략입니다. 인터링크는 이 3단계 인증 시스템을 통해서 요즘 웹3 세상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가짜 계정 또는 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히 저 마지막에 있는 JK 프루프라는 기술이 핵심인데요. 이게 뭐냐면 제 주민등록증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도 제가 성인이라는 사실만 증명하는 것처럼 내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지키면서 나는 진짜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만 딱 증명해주는 아주 똑똑한 기술이에요. 인터링크는 시작부터가 좀 다릅니다. 구글 같은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처음부터 제도권 금융시장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살게 됐어요. 그리고 보세요. 팀이랑 투자자들이 가진 토큰을 무려 15년 동안이나 팔지 못하게 묶어뒀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정말 긴 호흡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프로젝트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두 프로젝트를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둘을 단순히 경쟁자로 보기보다는 같은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두 가지 다른 철학으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렇게 표로 정리하니까 차이가 확 보이죠? 파이는 일단 엄청난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그 힘을 바탕으로 위에서부터, 즉 글로벌 표준을 공략하는 하향식 접근법이에요. 반면에 인터링크는 개개인의 신원을 확실하게 증명해서 아래에서부터, 즉 사용자 한 명 한 명의 신뢰를 쌓아 올라가는 상향식 전략을 택한 거죠. 결국 이 두 프로젝트의 핵심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파이는 우리 이렇게나 사람이 많아 무시할 수 없을 걸이라고 외치는 거고요. 인터링크는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모두 진짜 사람이야 믿지 않을 수 없을 걸이라고 말하는 셈이죠. 여러분은 규모와 신뢰 중에 어디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우리를 위한 가장 스마트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결론은 어쩌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대신에 두 가지 가능성에 모두 대비하는 거죠. 양쪽 길을 모두 다리를 걸쳐놓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 파이 네트워크를 채굴하고 계셨다면 계속하세요. 어차피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인터링크에도 가입해서 그 간단한 인간 인증 절차를 맞춰두는 겁니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어떤 프로젝트가 먼저 대박을 터뜨리든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AI가 발전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올 텐데요. 그런 세상에서 과연 더 가치 있는 자산은 숫자만 많은 군중일까요? 아니면 확실하게 검증된 단 한 명의 인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